한국은 끝났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들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뉴스는 연일 암울한 통계를 쏟아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 앞에 서면 숨이 턱 막힙니다. 계란 한 판에 8,000원, 고등어 한 마리에 10,000원을 훌쩍 넘기는 세상입니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넉넉히 주고 싶은데 내 생활비조차 빠듯합니다.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0.68명. 세계 꼴찌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대로면 300년 후 한국 인구의 96%가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이 나라를 포기합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일상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내다본다는 그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야말로 미래의 승자입니다. 이들은 로봇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고 곧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망해가고 있다는데 그는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소멸한다는데 그는 우리가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는 보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 기업들에 쏟아부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자율주행 반도체, 인공지능 칩, 심지어 우주선 발사대까지 모두 한국 기업들과 계약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7조 원을 투자하는 억만장자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국과 머스크가 보는 한국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만 보이는데 그의 눈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도약의 발판일 수도 있다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혁신은 언제나 가장 큰 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았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벤처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출산율 0.68명, 초고령화 사회, 심각한 인력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한국을 다음 단계로 밀어올리는 강력한 추진력은 아닐까요? 머스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후, 20년 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미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입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기 10년 전에 테슬라를 만들었고 민간 우주 시대가 오기 전에 스페이스X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위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것, 한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10년만 버티면 상상도 못했던 풍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머스크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 그가 한국에 7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곧 맞이할 놀라운 미래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엽니다. 계란이 떨어졌습니다. 마트에 갑니다. 계란 한 판 가격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옵니다. 7,980원. 불과 2년 전만 해도 3,000원대였는데 말입니다. 장바구니를 채우고 계산대에 섭니다. 10만 원을 넘깁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치 장을 보고도 남았을 돈인데 이제는 3일이면 바닥납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인구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 합계 출산율 0.68명, OECD 36개국 중 36위, 전문가들 경고, 50년 후 인구 절반으로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패널로 나온 경제학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거리를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직원 구함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공장 할 것 없이 모두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땅을 떠납니다. 작년 한 해에만 35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한국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게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은 로봇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인구 감소가 그들을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만들었다. 10년 후 전 세계가 한국 모델을 따라할 것이다. 동시에 업로드된 통계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보유 대수 1012대로 세계 1위. 2위 싱가포르의 1.4배, 3위 독일의 2.4배, 미국의 3.7배 수준. 그리고 이런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이것이 미래다디스 이즈 더 퓨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망해간다고 아우성인데 세계 최고 부자는 우리가 미래를 선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란값에 한숨 쉬는데 그는 한국에 7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괴리,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고 그는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고 그는 해결책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닫히는 문을 보고 그는 열리는 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0.68과 머스크의 경고. 합계 출산율 0.68명. 이 차가운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상징합니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0.68명이라는 뜻입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을 내놓았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100년 후 한국 인구는 2,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0년 후에는 800만 명, 300년 후에는 200만 명이 됩니다. 5,100만 명이던 인구가 200만 명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96%가 사라집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적어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경고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핵전쟁도 아니고 기후변화도 아니고 인공지능 폭주도 아니다. 바로 인구 감소다. 인구가 줄어들면 문명 자체가 붕괴한다. 그런 그가 왜 한국을 주목할까요? 한국이 가장 심각한 인구 감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이 가장 먼저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역사를 압니다. 위기는 언제나 혁신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났고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IT 산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았습니다. 벤처 기업을 육성했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민들은 금까지 모아 나라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안 돼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IT 강국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로봇을 써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식당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 서빙 로봇을 들입니다. 공장 사장은 생산직 인력난에 자동화 라인을 확충합니다. 요양원 원장은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돌봄 로봇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봇 밀도 세계 1위입니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선진국들을 모두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자동화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봅니다. 한국의 0.68이라는 숫자가 재앙이 아니라 혁명의 시작점임을 봅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로봇 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기술과 노하우가 10년 후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임을 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절망은 도약의 발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인류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걷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주택가 40년 된 작은 빵집이 있습니다. 김영수 사장님, 올해 나이 72세. 젊은 시절부터 이 자리에서 빵을 구워온 장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 불을 지피고 따끈따끈한 빵을 진열대에 올려놓습니다. 5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벽보를 붙여도 구인 사이트에 올려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신히 구해도 한두 달 일하다 그만둡니다. 힘들다고 시급이 적다고 다른 데 가면 더 준다고 떠납니다. 시급을 올렸습니다.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다시 15,00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한 달 260만 원입니다. 주휴수당,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월 3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빵집 수익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입니다. 작년 여름 김 사장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빵 굽는 로봇을 들여온 겁니다. 가격은 2,8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계산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기세와 유지 보수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의 10분의 1입니다. 2,800만 원짜리 로봇이 10개월이면 본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입니다. 더 놀라운 건 품질이었습니다. 로봇은 정확합니다. 온도, 시간, 재료 배합 비율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니 실수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요즘 빵이 더 맛있어졌다고 말합니다. 김 사장님은 말합니다. 처음엔 로봇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기계한테 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막상 써보니까 이게 없으면 가게 문 닫아야 할 판이었어요. 로봇 덕분에 빵집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한 빵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방방곡곡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릅니다. 카페에는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내립니다. 편의점에는 무인 계산대가 늘어납니다. 공장에는 자동화 라인이 확장됩니다. 왜일까요? 사치스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로봇을 쓸 수밖에 없고 로봇을 써보니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축적되면서 한국은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로봇 친화적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1위. 동네 빵집 이야기가 놀랍다고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명은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 IFR이 발표한 2024년 세계 로봇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1,0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이 151대인 걸 감안하면 무려 6.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2위는 누구일까요? 싱가포르입니다. 730대. 한국의 72% 수준입니다. 3위는 독일 415대. 자동차 강국, 제조업 강국으로 유명한 독일인데도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4위 일본 397대, 5위 스웨덴 289대, 미국은 274대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입니다. 2019년만 해도 한국은 855대였습니다. 5년 만에 157대가 늘었습니다. 연평균 31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30대, 일본은 25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증가 속도가 독일,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 압도적입니다. 축구장 4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공장 안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나르고 회로를 새기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무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은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전체 공정을 관리할 뿐입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은 또 어떻습니까? 거대한 로봇 팔들이 1톤이 넘는 차체를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용접 로봇이 불꽃을 튀기며 차체를 이어 붙입니다. 도색 로봇이 균일한 두께로 페인트를 뿌립니다. 조립 로봇이 수백 개의 부품을 정확히 맞춰 끼웁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로봇이 담당하는 비율이 85%를 넘습니다. 충북 오창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셀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이 50단계가 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로봇이 처리합니다. 전극을 바르고 분리막을 끼우고 말아서 케이스에 넣고 전해액을 주입하고 밀봉하고 검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로봇이 일합니다. 사람 손이 닿으면 오히려 불량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로봇에 투자할까요? 돈이 남아서?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젊은 인력이 없으니 임금이 계속 오르니 경쟁국들과 싸워 이기려면 자동화밖에 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그 생존 본능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로봇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기회였던 겁니다. 우리를 밀어붙인 것이 사실은 앞으로 끌어당긴 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산업용 로봇, 서빙 로봇, 바리스타 로봇은 모두 특정 작업만 할 수 있는 전문 로봇입니다. 빵만 굽거나 접시만 나르거나 커피만 내립니다. 하지만 곧 등장할 로봇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 사람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두 다리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짚고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요리하고 청소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테슬라 위 로바트 행사에서 머스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2027년까지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초기 가격은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00만에서 4천만 원 수준이 될 것입니다. 양산이 본격화되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겁니다. 빵 굽는 전문 로봇이 2,800만 원인데 사람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이 비슷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지비는 훨씬 쌉니다. 전기만 쓰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300만 원의 7%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한 대가 연간 2,500만에서 5천만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2년이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순이익입니다. 장기적으로 옵티머스는 테슬라 전기차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식당 주방에서 옵티머스가 재료를 씻고 썰고 볶고 담아냅니다. 요양원에서 옵티머스가 어르신들 식사를 돕고 목욕을 돕고 산책을 함께 나갑니다. 택배 상하 차장에서 옵티머스가 밤새 짐을 나릅니다. 건설 현장에서 옵티머스가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합니다. 이게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2, 3년 후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로봇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보급될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장 절실하고 한국이 가장 준비되어 있고 한국이 가장 빠르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으로 증명합니다. 자신이 믿는 미래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지갑은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머스크 관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약 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사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들까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입니다.
테슬라가 2024년 한 해 생산한 전기차가 180만 대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의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계약 금액만 약 3조 원입니다. 둘째, 반도체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두뇌는 AI 칩입니다. 누가 만들까요? 삼성전자입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HW4.0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합니다. 한 개 칩 가격이 약 100만 원, 연간 200만 개 생산하면 2조 원입니다. 셋째, AI 메모리입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를 운영합니다. 그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누가 만들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SK 하이닉스 없이는 AI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우주 산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바다에서 발사하고 회수하는 해상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누가 만들까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하나오션과 해상 발사대 2기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의 4대 핵심 사업 전기차 테슬라, 우주 스페이스X, 인공지능 x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뉴럴링크 모두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머스크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업가 중 한 명입니다. 그가 7조 원을 한국에 쏟아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미래를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로봇 시대, AI 시대, 전기차 시대를 열어갈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 로봇이 대단하다는 건 알겠어. 한국이 로봇 강국이라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 로봇이 모든 일을 하면 나는 뭘 먹고 살라고? 바로 그겁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머스크도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 유너버설 하이 인컴 UHI입니다. 기본소득 UBI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UHI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근근히 먹고 살 돈이 아니라 풍요롭게 여유롭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자는 겁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립니다. 로봇이 농사를 짓습니다. 로봇이 물건을 만들고 배송합니다. 로봇이 집을 짓고 도로를 닦습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생산 비용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사람 인건비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자동차 한 대 가격이 3천만 원이라면 그중 인건비가 30% 정도 됩니다. 900만 원입니다. 로봇이 만들면 인건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동차 가격이 2,2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계란 한 판이 8,000원이라면 로봇 농장에서 생산하면 800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는 내려가는데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합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까요? 로봇세를 걷습니다. 로봇 한 대당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 세금을 모아서 국민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머스크는 2030년대 중반이면 이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월 2,000에서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에서 40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가는 지금보다 낮아지니까 실질 구매력은 지금의 월 500만에서 600만 원 수준이 될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악기를 배우면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됩니다. 책을 쓰면 됩니다. 돈 때문에,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로봇이 일하고 인간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이고 한국이 가장 먼저 도달할 미래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한국이 로봇 강국이라는 것,
머스크가 한국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 10년 후 로봇이 일하고 사람이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 온다는 것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 미래는 좋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계란값 8,000원에 허리가 휘는데 나는 어떻게 살라고? 10년 후 이야기는 좋은데 내일 당장이 문제인데? 머스크는 이렇게 답합니다. Just hold on for 10 more years. 10년만 버티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과도기의 아픔입니다. 옛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까지의 혼란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면 날개가 돋아납니다. 10년 후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낮아질 겁니다. 로봇이 농사 짓고 로봇이 공장 돌리고 로봇이 물건 만들면 생산비가 10분의 1로 떨어지니까요. 계란 한 판이 8,000원에서 800원으로 자동차가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겁니다.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고 지루한 일을 대신해주니까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년을 버티기 위해, 1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배우세요.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유튜브 시청, 이런 기본적인 능력만 있어도 로봇 시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 배워라고 말하지 마세요. 70세, 80세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75세에 유튜브 시작한 분, 82세에 컴퓨터 배운 분 많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우세요. 둘째, 투자하세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국의 기술주에 투자하세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머스크가 돈을 쏟아붓는 곳입니다. 머스크가 성공하면 이 기업들도 성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성공합니다. 단, 투자는 장기로 하세요. 10년 후를 보고 하세요. 내일 당장 오르고 내리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셋째, 창의적으로 준비하세요. 로봇이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 감동을 주는 일, 따뜻함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해보세요. 글을 써보세요. SNS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게 로봇 시대의 가장 값진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계란값 8,000원 시대에 출산율 0.68명 시대에 한국이 어떻게 세계 1등이 된다는 거냐? 이제 답이 보이시죠? 바로 그 위기가 우리를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로봇을 쓸 수밖에 없었고 로봇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봇 밀도 세계 1위, 자동화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걸 봤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로봇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국이야말로 미래의 경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7조 원을 투자하고 한국 기업과 손잡고 한국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한자를 다시 보십시오. 위태로울 위, 기회 기. 위기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위기가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소멸한다고 말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로봇 강국으로, 미래의 선도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걷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쉽지 않을 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고 불안은 커질 겁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면 상상도 못했던 풍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로봇이 농사를 짓고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합니다.
물가는 낮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부는 늘어납니다. 그 부를 나눠 가지면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맞이합니다. 돈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세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계란값 8,000원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출산율 0.68명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아픔이 한국을 세계 1등 로봇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박함이 한국을 미래의 승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본 미래, 이제 여러분도 보이시죠? 10년만 버티십시오. 10년만 준비하십시오. 배우고 투자하고 창의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맞이합시다. 로봇이 일하고 인간이 꿈꾸는 그 찬란한 미래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은 미래의 최전선에 서 있다. 10년 후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